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4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 보이스와 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떠올려 볼까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친근한, 혁신적인, 신뢰가 가는 이런 느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브랜드 보이스의 결과물이죠. 브랜드 보이스는 단순히 예쁜 말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브랜드의 영혼을 목소리로 표현한 것이며 고객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브랜드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브랜드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개발하고 수많은 브랜드 속에서 우리 브랜드를 돋보이게 만드는 능력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브랜드 보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랜드의 목소리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는지, 즉, 톤 조절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조직 전체가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무기, 바로 브랜드 보이스 가이드라인 작성법을 익힐 것입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이론 나열이 아닙니다. 개념 정립에서부터 개발 프로세스, 실제 적용 사례 분석, 그리고 가이드라인 작성까지 마치 우리가 실제 브랜드 컨설턴트가 된 것처럼 체계적인 여정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브랜드의 목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브랜드 보이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브랜드 보이스는 브랜드가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 즉 브랜드의 개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일관된 톤과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든 특유의 성격과 말투가 있죠. 브랜드 보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라는 인격체가 가진 고유한 목소리인 셈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고객센터, 광고까지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유지할 때 고객은 비로소 브랜드를 신뢰하게 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고객이 매장 직원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습니다. 이때 일관된 브랜드 보이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브랜드 보이스는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피라미드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가장 아래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철학이죠. 그 위에 브랜드 개성이 쌓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친근한, 전문적인, 유쾌한 같은 형용사로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언어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어휘, 문체, 문장 구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개성은 공허하고, 개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언어를 써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됩니다. 탄탄한 브랜드 보이스는 언제나 그 브랜드의 가장 깊은 곳, 핵심 가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브랜드 보이스를 만드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5단계 과정은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깊은 대화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단계는 브랜드 가치 정의로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타겟 고객 분석 단계에서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싶은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 개성 설정 단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고객의 언어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후 언어 규칙 수립과 테스트 및 검증을 통해 이 목소리를 구체화하고 다듬어 실제 세상에서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이번 페이지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입니다. 바로 브랜드 보이스와 톤의 차이점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브랜드는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정체성 없이 변덕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는 브랜드의 고유한 개성, 즉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유쾌하고 재치 있다면 그건 언제나 변치 않는 사실이죠. 반면 톤은 특정 상황과 감정에 따라 그 목소리에 입히는 어조나 분위기입니다. 유쾌한 사람도 친구의 성공을 축하할 때와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말을 건넬 때의 말투, 즉 톤은 다르겠죠. 이처럼 브랜드도 고객의 성공을 축하할 때의 톤과 고객의 불만을 해결할 때의 톤이 달라야 합니다. 보이스라는 일관된 정체성 안에서 톤을 유연하게 조절할 때 브랜드는 비로소 신뢰와 공감을 모두 얻는 인간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이 보이스와 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기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죠. 삼성의 핵심 보이스는 혁신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미래지향적이고 기술력을 강조하는 톤을 사용하지만 고객 지원 상황에서는 신뢰감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차분한 톤으로 바뀝니다. 핵심 개성은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톤을 조절하는 것이죠. 반면 카카오 프렌즈의 보이스는 친근하고 유쾌합니다. SNS에서는 재미있고 캐주얼한 톤으로 소통하지만 제품 설명에서는 따뜻하고 다정한 톤을 사용해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처럼 톤은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브랜드의 목소리라는 큰 틀 안에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톤을 구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 2가지 유용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마치 음향기기의 다이얼을 조절하듯 이 두 축을 활용해 톤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식도입니다. 공식 발표처럼 정장을 입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격식체, 포멀을, SNS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비격식체를 사용하겠죠. 2번째 다이얼은 감정적 온도입니다. 고객을 환영할 때는 따뜻한 웜톤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는 중립적인 뉴트럴 톤으로, 그리고 때로는 경고나 정정 공지를 위해 차가운 쿨톤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이 2가지 다이얼, 즉 격식의 수준과 감정의 온도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이 2 다이얼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특히 오류 상황은 브랜드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의 순간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고객은 실망하고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만약 브랜드가 방어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무책임한 톤으로 대응한다면 고객의 신뢰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해결을 위해 책임감 있는 톤으로 다가간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고객은 그 브랜드의 진정성을 느끼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톤 사용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가치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브랜드의 톤은 어떤 채널을 통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소셜미디어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문적인 컨퍼런스에서 말하는 방식과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말하는 방식을 다르게 합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드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 컨퍼런스장과 같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감성적인 사진과 이야기로 공감을 나누는 카페와 같죠. 트위터는 짧고 재치 있는 농담을 주고받는 곳일 수 있습니다. 각 채널의 문화와 사용자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톤으로 우리 브랜드의 목소리를 변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채널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우리 브랜드의 고유한 목소리는 유지하되 각 채널의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채널 네이티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전략들을 이제 실제 텍스트 작성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 브랜드는 친근하다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들리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문 용어 대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딱딱한 문어체 대신 부드러운 구어체를 쓰고 적절한 이모티콘을 활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전문적인 브랜드라면 정확한 용어와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브랜드는 미래지향적인 단어와 도전적인 메시지로 독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처럼 브랜드 개성이라는 추상적인 형용사를 실제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적 특성으로 바꾸는 번역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의 개성은 우리는 이렇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팀의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의 이름으로 글을 쓰게 될 때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실전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보이스 체크리스트는 모든 컨텐츠가 발행되기 전 브랜드의 가치와 개성을 잘 담았는지, 상황에 맞는 톤을 사용했는지 점검하는 사전 비행 점검과 같습니다. 금지 표현 리스트는 작가들이 실수로라도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가드레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를 중요시하는 브랜드가 과장된 마케팅 용어를 남발한다면 브랜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겠죠. 이러한 도구들은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브랜드라는 하나의 인격을 일관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만약 체크리스트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라면 브랜드 보이스 가이드라인은 우리 브랜드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브랜드의 목소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단 하나의 공식 문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브랜드의 사명과 비전 같은 철학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개성을 나타내는 3에서 5개의 형용사,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채널에 따른 톤 조절 방법,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표현 규칙, do's and don'ts까지 담겨야 합니다. 훌륭한 가이드라인은 영감을 주어라처럼 추상적인 지시 대신 이런 문장은 좋고 저런 문장은 나쁘다와 같이 풍부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입사원이든 외부 파트너사든 누가 보아도 브랜드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만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 이 템플릿은 그 뼈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브랜드 에센스에서는 우리 브랜드의 존재 이유인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정의하며 커뮤니케이션에 뿌리를 내립니다. 두 번째, 브랜드 보이스에서는 우리 브랜드의 변치 않는 성격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를 정하고 각 키워드가 어떤 느낌인지 구체적인 예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공, 오류, 안내 등 다양한 상황과 채널에 따라 목소리의 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담습니다. 마지막, 언어 규칙에서는 써야 할 표현과 피해야 할 표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템플릿을 채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전략 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봅시다. 혁신적, 직관적, 친근하니 가는 개성을 가진 가상의 휴대폰 브랜드가 있다고 상상해보죠. 제품 소개 웹페이지에서는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미래와 같이 혁신성을 강조하는 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오류 해결 이메일을 보낼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담팀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신뢰를 주는 친근하고 책임감 있는 톤으로 바뀝니다. SNS 이벤트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라며 참여를 유도하는 활기찬 톤을 사용하죠. 보시는 것처럼 채널과 상황에 따라 톤은 유연하게 변하지만 혁신적, 직관적, 친근한이라는 핵심 보이스, 즉 브랜드의 성격은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개성을 가진 브랜드를 살펴볼까요? 따뜻한, 정성스러운, 지속 가능한이라는 가치를 지닌 카페 브랜드입니다. 매장 메뉴판에는 정직한 재료로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이라는 문구를 통해 브랜드의 정성과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환경 캠페인 포스터에서는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메시지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고객과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골 고객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에서는 고객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같이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톤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이 카페 브랜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 개성을 일관되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고객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보이스는 마케팅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고객이 영업팀과 상담할 때, 재무팀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을 때, 법무팀의 계약서를 읽을 때도 브랜드의 목소리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우리 회사를 부서별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경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정한 브랜드 보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규 직원 교육에 브랜드 보이스 세션을 포함하고 모든 부서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며 이것이 조직 문화의 일부로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직 내부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외부 고객에게도 통일되고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하죠. 체계적인 컨텐츠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모든 컨텐츠가 발행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했는지, 톤은 적절한지 등을 다단계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노력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측정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고객에게 잘 인식되고 있는지, 일관성 지수를 통해 여러 채널에서 얼마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관리가 없다면 최고의 전략도 길을 잃게 됩니다. 지속적인 측정과 개선을 통해서만 브랜드 보이스는 살아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음성 요청사인 브랜드 보이스 구축이 단순히 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숫자들이 증명합니다. 잘 만들어진 브랜드 보이스는 직접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집니다. 일관된 목소리는 고객의 기억에 더 오래 남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입니다. 명확하고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은 고객 신뢰도를 쌓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개성 있는 메시지는 전환율을 향상시키죠. 그리고 마치 친한 친구처럼 느껴지는 브랜드는 단골 고객, 즉 고객 충성도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혜택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신뢰가 높아지면 충성도가 오르고 충성 고객은 주변의 브랜드를 알려 인지도를 높이는 시기죠. 잘 만들어진 브랜드 보이스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브랜드 보이스는 브랜드의 개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일관된 소통 방식으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의 핵심입니다. 둘째, 보이스는 변치 않는 개성이며
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말투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조직 전체가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브랜드 혹은 가상의 브랜드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 컨텐츠에 적용하며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브랜드 보이스는 여러분이 고객에게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며 여러분이 쓰는 모든 문장은 그 약속을 지킬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